안녕하세요. 다산예대 원장 최정현입니다. 전기를 공부하는 분들이 전기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 공부에 수학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 전기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코드 꼽고 전선 연결하고, 그리고 조금 어렵다 하면은 누전된 것 잡는 그런 단순한 것을 생각했다가 막상 전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삼각함수, 지수, 로그, 더 나아가서 벡터에다가 미적분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란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전기가 어느 공학 분야보다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와 관련된 유명한 수학자 세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류 3대 수학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인류 3대 수학자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냐면 유명합니다.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면서 유레카 하면서 외친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미데스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전기학자가 아니면서도 계속 전기 역사에 등장하는 사과로도 유명하고 주식으로도 유명한 농문화도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있죠. 그리고 인류 3대 수학자로 불리면서 인류 3대 수학자의 마지막이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다 보면 가우스가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를 갖고 전기의 세기를 계산하는 가우스 정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의 단위가 있습니다. 1테슬라는 10의 4승 가우스, 여기에도 가우스가 나옵니다. 가우스는 유명한 것 있죠. 1부터 100까지 숫자의 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의 공식을 10살 때 만들었다는 그 전설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을 먼저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뼛속까지 타고난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전기 물리학자, 전기 전공 수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천재 수학자면서 전기뿐만 아니고요, 천문학, 척지학, 기하학, 물리학, 광학의 역학까지 여러 분야에 기여를 한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기 분야에서도 기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가우스는 조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는데요, 자신보다 수준 낮은 학자들이 자신의 논문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평생 발표한 논문이 많이 없었는데, 만약 가우스가 논문을 발표하고 제대로 된 제자들을 가르쳤다면 수학 역사가 최소 50년은 당겨졌을 거라고 유명한 수학자가 말할 정도로 천재 수학자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분은 올리버 헤비사이드입니다. 헤비사이드. 회로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영-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 전개법이란 풀이 방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비사이드의 부분분수 전개법 할 때 그 헤비사이드가 바로 이 올리버 헤비사이드입니다. 헤비사이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울했던 인생을 살고 간 천재 수학자로 볼 수 있는데요, 헤비사이드가 가난한 집안에서 사형제 중에 막내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맥스웰 있죠, 맥스웰이 쓴 전기 자기학의 소고란 그 책을 봤는데 이 책에 매료되어서 혼자서
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 고등수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런데 본인은 이 책을 보면 볼수록 계속 재밌는데 남들이 이 책을 너무 어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게 맞죠. 근데 보세요. 원래 사람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아는 지인들한테도 야, 자전거 너무 재밌다라고 하면서 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헤비사이드가 자신이 감동받은 이 책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겁니다.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헤비사이드가 순전히 남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수학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벡터 대수학입니다. 정말 부럽죠. 누구는 공식 다 만들어 놓고 그 개념도, 그 만들어 놓은 개념도 이해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 사람은 남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학의 개념 자체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벡터 대수학이 뭐냐면 전기자기학 처음에 공부하면 1장이 있죠. 벡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발산, 다이버전스, 회전, 로테이션, 뭐 코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벡터 대수학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기자기학에서 나오는 맥스웰 방정식의 4가지 있죠. 맥스웰 방정식 4가지.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헤비사이드가 발산과 회전 이런 벡터 대수학의 개념을 적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천재인 헤비사이드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에 오히려 더 소외되고 가난해졌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대학에 있던 유명한 과학자들도 헤비사이드의 논문을 이해를 못했답니다. 새로운 개념이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 당시 유명한 수학자면서 헤비사이드를 존경했던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감히 헤비사이드를 이해하는 척 하지 못하면 고백해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재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헤비사이드는 자신이 너무 천재였던 까닭에 죽을 때까지 외롭고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일러입니다. 네, 세 번째. 앞에서 제가 인류 3대 수학자를 아르키메데스, 뉴턴, 가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일러가 들어가서 4대 수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일러는 전기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순수 수학의 왕이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아이를 13명이나 낳았습니다. 아이를 13명이나 낳은 다산의 왕이었습니다. 13명. 예. 그런데 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이 오일러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전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수학들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오일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일러가 발견한 수학들이 함수, 우리 fx라고 하죠. 함수 fx라는 표기 방법부터 해서 회로 이론 공부하다 보면 과도 현상에서 나오는 익스포넨셜 e, 그것을 사용하고요. 그 밖에도 허수를 의미하는 i, 원조율을 의미하는 파이 3.14, 합을 나타내는 시그마,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 공부하면 삼각함수가 많이 나오는데 삼각함수의 기호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 오일러가 창안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회로 이론 수업을 하면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1988년에 미국의 어느 수학 잡지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을 뽑는 것이었는데요.
총 24개의 공식들이 이제 도전했죠. 그 24개 공식들 중에서 선정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 바로 이 오일러의 항등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 오일러예요. 따라서 전기수학을 위해서는 오일러를 뺄래야 뺄 수가 없겠죠. 이런 오일러를 수학계의 베토벤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오일러가 베토벤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이 더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수학이 더 유명했다면 베토벤을 음악계의 오일러라고 불렀을 텐데, 네, 아쉽죠. 근데 왜 그러냐면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했잖아요. 청력을 상실한 후에 불후의 명곡인 교향곡 9번 합창을 완성한 것처럼 오일러 또한 젊을 때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아니, 수학자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일러가 시력을 잃고 난 후에도 모든 계산을 대부분 암산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력을 잃기 전보다 더 집중하고, 그래서 더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오일러가 죽고 난 후에 추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죽음이 드디어 그의 계산을 멈췄다 라고 애도할 정도로 오일러에게는 계산이 곧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람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천재들의 얘기라서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어차피 전기 공부를 하면서도 전기를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분들을 너무 미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